안녕하십니까. 사주와 길잡이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업이 잘 안 맞는 분 사주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71년생 남자분, 올해 이제 2017년 47이 됐네요. 이분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했던 분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해년 경자월 정묘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왜 사업이 안 맞는 사주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사주가 강한 사주가 사업에 적합할까요? 약한 사주가 적합할까요? 그렇습니다. 일단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야 나의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하고도 한판 붙을더라도 야무지게 붙을 수 있고, 또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, 종업원도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, 또 어떤 영업적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야 그래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약하게 되면은 수동적이 되고, 또 어떤 그 파워면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경쟁자한테 밀리고, 또 약한 사주들은 또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일단 사주가 강해야 사업에 그래도 강점을 갖지 않느냐, 장점을 갖지 않느냐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되지만 우선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나요? 촛불. 자, 먼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? 일지에 묘목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시지에 임목이 있습니다. 나를 도와준 오행이라고는 이것뿐이네요. 물론 해중에 간목이 있지만은 간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, 자, 반면에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뭐가 있을까요?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고, 월간에,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 쇠가 또 있네요. 그리고 연치에 보니까 큰 물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월치에 보니까 작은 물, 냉수가 흐르고 있네요. 냉수가. 그리고 시간에 보니까 임수가 큰 물이 또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나무보다 내 힘을 빼가고 관성이라든가 재성이 너무 많네요. 그래서 약해진 사주네요. 이 해중 간목은 이 많은 물에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약해진 사주인데, 약사주가 됐는데, 더군다나 이 사주가 약해진 이유가 묘목과 임목이 나한테 도움을 어느 정도 많이 줘야 되는데, 이 나무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위에서 큰 물이 쏟아지고 해수와 자수가 합쳐진 큰 물이 옆에서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. 더군다나 자수의 냉수에 또 겨울 태생이다 보니까 너무 차가운 물이 여기 오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전부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.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. 그럼 젖은 나무, 여러분, 젖은 나무로 불 때 보셨어요? 연기만 나지 불 안 타요. 그래서 여기다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나지 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결국 도움이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자칫하면은 목국화가 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신약까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. 신약까지. 어떤 분들은 이거 정임 한목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지만은 안 돼요. 안 되는 이유가 이 물기운이 뿌리를 가지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물이 내 세력이 많은데 구태여 나무하고 붙어먹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구태여 정임 한목을 논하기 전에 수생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임수가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절대 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젖은 나무 때문에
사주가 너무 신약해졌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신약해지니까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. 자, 재물성을 한번 보자고요. 자, 여기 월간에 경금이 있고, 큰 쇠가 있고, 연간에 신금이 있다는 얘기예요. 작은 쇠. 이게 다 내 재물인데, 이 재물이란 거는 내가 힘이 좋아야 이걸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, 쥐어도 흘러내릴 수가 없는데,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. 얘를 질 수 있는 힘도 약할 뿐더러, 얘가 오히려 나한테 내 힘을 빼가는, 약한 사주한테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흉한 물건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. 재물이라면 나한테 좋아야 되는데. 그래서 재물을 들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재물이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재물은 약해. 재물이 많이 새는 사주가 돼요. 그렇잖아요. 힘이 좋아가지고 꼭 쥐고 있어야 내 재물이 되는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줄줄 샌다는 얘기죠. 더군다나 이 쇠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이 많은 물을 생하고 있어요. 이 사주에서는 지금 쇠도 세지만은 물이 아주 흉신이에요. 물 때문에 이 작은 촛불이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. 이 나무들이 수생목으로 해서 좀 빨아주면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는 놈들이 재예요, 재. 그러니 재물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. 마당에 금은보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. 그 주인이 너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가 봐라. 그럼 다 네 재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힘이 있어야 그걸 가져가서 내 재물로 만드는데 본인이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재물 갖고 가다 허리 부러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. 내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.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런 사주를 재다신약이라고 합니다. 재다신약. 재는 재가 많아서 내 몸이 약해졌다. 하셨죠? 재다신약. 그렇다 보니까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럼 뭘 해야 되느냐? 안정적인, 이렇게 재물운이 불확정한 건 사람들은 안정적인 재물. 결국 뭡니까? 안정적인 재물이 나온 거는 급여 생활이죠. 봉급제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 그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자기 할 만큼 하고 산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버리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유동성도 많고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. 그래버리면 그거를 사주가 강해야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되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주들은 직장 생활이 좋다. 사업보다는. 자, 이분이 특히 바다에서 나는 그 해물 있죠. 해물을 가공하고 또 손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유통시키는 업을 하고 있어요. 사주에 물이 이렇게 약하는데 물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더욱 안 맞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이분은 사업이 안 맞습니다. 차라리 직장 생활이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분이 제가 재물도 되지만 이게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. 여자. 이게 너무 힘이 강하고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습니다. 결혼을 못 했고, 이분은 나무, 인성으로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인성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자격증, 그 다음에 편인의 역할이 있으니까 기술, 뭐 이런 걸로 직장생활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실질적으로 이분이 생선 손질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식당이라는데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급여 생활 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. 사업보다는. 그래서 이분은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맞다. 자, 그리고 이 사람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말빨로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았어요. 말빨이 상당히 괜찮거든요. 조리 있게 잘하고. 왜 말을 잘할까요? 예, 물 보이시죠?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언변이 좋습니다. 언변이.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자, 오늘은
사업이 안 맞는 분 사주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자,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